안녕하세요. 건법부자 유상목 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종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네. 우리가 경매든 매매든 네. 공매든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네. 그 부동산을 취득한 그대로 해서 어떤 매매나 임대로 내놓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렇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든 수리를 하든 뭔가 인테리어를 하든 네, 네. 이렇게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그 개념이 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개념을 집수리고, 두지 않고 네. 뭐 그냥 다 리모델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뭐 그냥 집수리라고 하기도 음. 하고, 네, 그래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어디까지가 집수리고 어디까지가 인테리어고 어디까지가 우리 인허가를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 대수선인지 네, 이런 맞아요. 부분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표현 중에서 그 인허가 네. 사실 그게 굉장히 핵심적인 거예요. 음. 그래서 정말 내가 그냥 뭐 아는 사람 통해서 네. 그냥 할 수 있는 일인지 이게 아니면 이게 관공서에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일인지 우리 그 건물주분들이라든지 건축주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하다 사고도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한번 그런 기사들이 있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네. 그러면 자료 한번 보실게요. 네. 단독주택 붕괴의 순간 해가지고 네. 부산에 리모델링 하는데 단독주택을 리모델링 했나 봐요. 그러네요. 여기도 리모델링이라고 했어요. 그렇네요. 이게 뭐 네. 어떤 그 영역인지는 정확한 표현 없이 그냥 단독주택을 리모델링 하다가 사고가 나서 3명이 구조되고 2명은 사망했다. 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인명사고까지 있었어요. 네. 네. 그리고 광주에서도 한옥을 아마 또 이것도 리모델링, 여기도 리모델링 과정에서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또 붕괴됐어요. 이렇게 현장 사진 보니까. 네. 그리고 건축법 위반으로 해서 집주인에게 벌금 300만 원. 아마 네.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리모델링인데 음. 그런 어떤 과정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계획 없이 그냥 아름아름해서 동네 건축업체한테 나 우리 집 좀 고쳐줘 해가지고 이게 리모델링인지 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아무런 구분 없이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게 아닐까. 기사의 사진을 보니까 네. 그 넓은 땅은 아니잖아요. 네. 그 단독주택이고 한옥이고 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수리 집수리. 좀 수리해서 좀 해야지. 네, 맞아요. 이런 부분 하려고 그랬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그렇게 집수리라고 하는 건 법적 용어도 아니고 이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어야 되는지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범위를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한번 리모델링부터 네. 한번 그 살펴볼게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법적인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봤는데 일단 리모델링의 개념 및 정의 살펴보면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네. 건축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하거나 일부를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법적으로는 정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리모델링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된 건물을 대상으로 할 때 우리가 법적으로 리모델링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법적인 개념이 15년 이상 된 건물을 대수선하거나 네. 증축하는 것만 네. 리모델링이다. 네, 맞아요. 이렇게 규정했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좁고 좁죠. 네, 별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 승인 후에 면적의 증가 없이 하는 어떤 대수선의 종류가 있고 네, 그리고 면적의 증가를 갖는 리모델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도 역시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데 리모델링이라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수직으로 증축하는 거 우리 현장에서도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도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용적률이 좀 남아있는 건물이다. 네, 그럼요. 4층을 5층으로 늘리고 싶다. 이런 증축, 그리고 수평으로도 증축하죠. 이런 것들을 모두 저희가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는 이런 것도 집수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도 그냥 이렇게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의 개념이 정의가 이거였지만 실제로 법에서 리모델링은 용어 자체문으로는 그냥 건축물 수선의 개념이지만 사용 승인 후 15년 된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외에는 대수선과 명확한 정의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법에서도 그렇네요. 우리가 네. 이게 헷갈리게 쓰는 이유가 있었나요? 헷갈려요. 저도 뭐 헷갈리게 쓰고 있고 우리 상담을 하거나 미팅을 할 때 너무 헷갈릴 수밖에 없고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리를 한 게 현장에서 활용하는 이 리모델링의 개념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리모델링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대수선을 알아야 돼요. 예, 이 대수선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이해해야 우리가 현장에서 통용하는 리모델링이지만 이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수선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오늘의 핵심인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자료를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일단 좀 길긴 하지만 하나씩 살펴볼게요.
대수선의 정의를 보자면 대수선이라는 거는 건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이 부분 사실 많이 헷갈리시거든요. 그렇죠. 내가 외부 조금 바꾸는데 이거 대수선,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가 아닌가 헷갈리시는데, 외부의 형태를 수선하거나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다음의 범위에 해당되는 거. 일단 첫 번째가 내력벽을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면 이거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수선입니다. 네, 그리고 기둥, 자 내력벽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기둥을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 네, 이런 경우에도 역시 대수선의 범위. 그리고 보를 증설하거나 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이것도 역시 대수선. 지금까지는 거의 뭐 건물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건물이 무너질 수도 그렇죠. 있는 이런 상황 맞아요.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대수선에 해당한다라고 네.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한옥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 해당될 수 있어요. 지붕틀, 지붕에 있는 그 지붕을 받치고 있는 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3개 이상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거. 이런 경우에 집수리 업체한테 야 우리 집 지붕이 좀 삐걱거려. 요거 기둥 한 5개만 좀 손 좀 봐줘봐. 그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사실. 네, 근데 사실 이거는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화벽이나 방화구획 또는 벽을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수선하는 것. 주계단이란 건 뭐냐면 우리 복도 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주로 사용하는 계단. 그래서 복도 계단 또는 피난 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도 역시 주요 구조부를 건드린다라고 해서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이 되고, 네. 다가구 주택 간의 경계벽 또는 다세대 간의 경계벽을 증설하거나 해체. 자, 요거 가끔 현장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네, 허가를 쪼개기. 그렇죠. 집 쪼개기죠. 방 쪼개기 하시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되는데 불법이니까 몰래 하시죠. 네, 이것도 걸리면 위반되면 대수선 허가 안 받은 것도 위반에 또 걸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좀 별표 쳐고 싶어요. 네. 우리 건물이 낡은 거야. 네. 오래된 거야. 또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했어 내가. 매입했는데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 면적의 30제곱미터 수선하는 거. 저는 이게 보통 길 가다가도 많잖아요. 많죠. 건물에 벽에 외장 자재 네, 그렇죠. 이것들을 바꾸면 되게 깨끗하고 새 건물 같아 보이니까 그렇죠. 바꾸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는데 저는 이거 대수선인지 몰랐거든요. 허가 대상인지. 거기에 네. 뭐 도장이라든지 이런 건 해당이 안 될 거예요. 근데 뭐를 더 씌운다든지 또는 기존 거를 해체하고 나서 거기다가 또 뭐를 시공을 한다든지 네네네. 30제곱미터 넘어가면 허가 대상입니다. 다 허가받아서 해야 되는 거였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길긴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이 이 페이지, 이 화면을 보고 이 범위에 내가 하려던 리모델링, 내가 하려던 인테리어, 내가 하려던 집수리 이것들이 해당이 되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명칭 영화에 우리가 중요하지 좌우될 않아요. 게 아니라 좌우될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걸 보고 그렇죠. 정확히 한번 판단을 해봐야 네, 돼요. 맞아요. 이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 그래서 자, 리모델링이라고 현장에서 너무 많이 쓰고 있는데 구분을 딱 2가지로만 하면 됩니다. 네. 첫 번째, 당연히 뭐 아파트 재건축하는 리모델링.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우리가 현장에서 리모델링이라고 하던 집수리라고 하던 인테리어라고 하던 대수선이라고 하던 간에 앞서 설명했던 대수선 범위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 되는지.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상 신고는 준비 안 했는데 네네.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또 그래서- 허가 대상도 있고 신고 대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따로 나눠져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이 리모델링을 했어. 그냥 동네 업자가, 그냥 건축업자가 내가 니네 집 수리해줄게, 그냥 하면 되지 뭐. 잘못하다가는 법 위반이 되고 문제 사고가 생길 수가 있고. 뭐 법 위반이야 그렇다 치는데 아까 처음에 그렇죠. 본 기사처럼 인명사고까지 발생해버리면 그렇죠. 요즘은 그 산업재해법도 요즘 네, 그렇죠. 신문 기사 많이 중대재해법, 나오잖아요. 네. 네, 중대재해법. 네. 그렇게 보면 건축주가 엄청난 책임을 질 그럴 수 있죠. 생길 수 있어요. 충분히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허가 및 신고를 해야 되는 대수선의 범위, 또는 아까 그 설명했던 그 대수선 범위에 해당이 안 돼서 허가 및 신고를 안 받아도 된다면 그러면 리모델링이라고 표현을 하던, 집수리라고 표현하던, 인테리어를 표현하던, 대수선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건 아니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현혹되지 마시고 앞서 설명했던 그 대수선 범위, 허가 범위에 해당이 되는지 또는 신고 범위인지를 확인하셔서 정확히 내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니다, 안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이런 개념 같아요. 제가 오늘 대표님한테 설명을 듣기 전에는 대수선 아니면 뭐 리모델링, 인테리어
인허가는 굉장히 범위가 좁은 구역에 해당하고 우리가 그냥 대충 하다가 좀 큰 것만 신고하면 되지 이런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반대네요. 네. 반대고 웬만하면 인허가를 먼저 고려해서 인허가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그렇죠. 따져보고 네. 그게 안 된다 하면 우리가 그냥 해도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냥 아예 마음가짐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아파트 인테리어 할 때도 내가 아파트의 주요 구조부, 아까 얘기했던 내력벽을 변경한다든지 그러면 허가된 생길 수도 있어요. 모르고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네. 또는 알고도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고의 방지를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알고는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굉장히 안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사업 수익성과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우리가 흘려서 넘기기 좋은 딱 좋죠. 내용인데 나중에 피해가 발생하면 굉장히 큰 손해가 날 수 맞습니다. 있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을 보신 이후로는 이게 단순히 집수리, 리모델링, 인테리어 이런 개념을 떠나서 우리가 이걸 정확히 구별하고 인허가로 이걸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렇죠. 이런 지식이 생긴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다른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